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화홍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래프를 좀 이용하는 거죠. 완전 제곱식 되어 있으니까 수 이렇게 그리고 x는 2 이렇게 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들은 없고 0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값값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2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의 뜻을 해석해 간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 점을 꼭 지점 말하는 삼각형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 중선의 교점 그 다음에 2대 1 이런 것들 등등등등 지금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게중심 구해가는 좌표 자체가 3분의 x좌표만 살펴보면 x1, x2, x3 이런 패턴으로 좀 계산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무게중심 구하게 되면 이제 3분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는 3분의 3, 9, 그 다음에 0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6이니까 이게 좀 2컴마가 되겠고 12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무게중심, 중선의 교점 2대1, 넓이 6조가 같다, 중선 정리, 등등등 많이 좀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무게중심 좌표 구해가는 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절대 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해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하고 2차가 돼 있다면 우리 대입을 해가는 거죠. y는 하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3 대입해주겠고 는이 해서 y차례에다가 대입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이퀄 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좀 정리가 되죠.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1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y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2x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해 주는데, x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y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y값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a 더하기 4b a값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가요? 해서 최종답은 3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연립은 이렇게 좀 1차 부분들을 2차에다가 대입합니다 라는 요 간단한 원리만 좀 기억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풀이를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x-3 7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시키면 되죠. 2x 10보다 작거나 같다. 약분해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4x-5 x 플러스 16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3x 이항시키면 21이 되는가요? x는 그러면 7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에 대해 좀 표시를 해주면 7보다 작다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5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어 있으니 공통부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간단한 1차 부분들이니까 실수 없이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는 부등식 해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이런 부분들은 이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되니까 a보다 작다 마이너스 a보다 크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에다가 3을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a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좌측에 이제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결과 자체가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1이다 라고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을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그럼 이제 이 결과가 4가 되는데 이 값이 b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4입니다라고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곱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정의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리 이런 개념이라서 절대값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보다 작다 처리되면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해간 거니까 맨 처음에 절대값 부분들을 표시해가는 이런 부분들 요것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겠다 이런 얘기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좀 이제 같아집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AC 기울기를 그렇게 구해도 되겠죠. 1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해준 거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표 하나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 마이너스 1
k-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k-4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k-4 결과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항시켜서 k 값은 8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이제 기울기 같다. 이렇게 간단한 이론만 좀 적용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직선에 평행하고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하고 있으면 뭐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기울기 부분들이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2 지나는 직선의 방식 직선 방식 구하는 공식이 x-x1 더하기 y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기울기는 썼고 x 빼기 2 빼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리만 해주면 답인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플러스 2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뭐 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일 때 뭐 기울기 같습니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좌표가 가려졌으니까 직선의 방식을 구해가는 뭐 공식들 이런 부분들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학습은 좀 우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선 위의 점 P와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equal x 위의 점이니까 뭐 a, a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루트 9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A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9a-12a-3 이렇게 절대값 씌워가면 되겠죠. 이 결국 거리가 1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산이 좀 불편하게 되면 한쪽에 3이 공통이니까요. 3을 이렇게 좀 3제곱을 끄집어내면 그럼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a 플러스 3의 절대값 부호를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좀 대체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절대값 a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3이 좀 약분돼 있으니까요. 5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 결과 5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준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 플러스 1 값은 플러스 5거나 마이너스 5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a 값은 4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6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1, 4분면 점이다 라고 됐으니까 a 값은 4입니다 라고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이 좀 정답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 뭐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직선 파트 다룰 때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연습 때인지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좀 약분한다든지 절대값 안에 지금 음수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은 연산하는 센스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이 2,3을 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에 접하놓고 기울기가 m 직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기울기 m은 모르니까 mx가 되겠고 반지름은 2가 됐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y는 처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2,3을 지납니다 라고 됐으니까 3은 이꼴 2m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3 마이너스 2m은 처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걸 풀어갈 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제곱을 통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배의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m제곱 그 다음에 4, 3, 12m 플러스 9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m제곱이 좀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2m 이렇게 처리해준 부분들 4가 돼 있으니까 뭐 이항시키면은 아이고 이건 이항을 반대로 시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뭐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처리됐으니까 m 값은 뭐 12분의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12분의 5 공식 자체가 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을 좀 이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다면 y는 기울기 m은 모르고 2,3을 지나는 거니까요. x-2 더하기 3 이렇게 직선의 방식 만들어 놓고 중심 좌표는 0,0에서부터 거리가 2입니다. 이런 과정을 좀 이용해서 m을 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특히 접선 부분들은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연산의 좀 속도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평상시에 학습 잘 돼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 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하나 풀이 좀 진행하면 되겠죠. 21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거 뭐 37, 21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죠. x-3 이렇게 처리돼서 수직선의 범위를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7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범위를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걸 잘해야 되겠군요.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x 플러스 2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2, x-a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2는 뭐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범위 표시를 해가면 되는 건데 나중에 나온 답을 좀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a 값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렇게 공통 부분에 이제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공통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요 a라는 값 자체가 3보다는 어떻게 되죠? 큰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3보다 크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런 표시인데요. a는 3보다 작은데요. a는 3보다 큽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영역 표시만 좀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좀 풀이가 좀 가능한 거니까 뭐 실수 없이 풀이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특히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주어진 식 인수분해 된다는 이 과정들이 좀 잘 살펴지지 않으면 조금 이제 좀 힘겹게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넓이 자체가 12 돼 있다에 돼 있을 때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좌표를 좀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4,2 이렇게 뭐 좌표 하나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a 점 마이너스 4,2 그다음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런 거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B점 마이너스 3,0 표시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외분이니까 표시를 쭉 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표시해가지고 이제 넓이들을 좀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O, A, Q 넓이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건데 Q점이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일단 이제 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빗금칠 부분 넓이 구하게 되면 2분의에다가 밑변 길이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3,0이었으니까 3에다가 높이가 2 처리된 거니까 넓이가 좀 3 이렇게 해서 깔끔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 넓이가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위에 넓이가 3이니까 아래 넓이가 9 이렇게 좀 잘려져서 좀 넓이가 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넓이가 3이니까 여기가 9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넓이 자체가 밑변 길이 b 형태가 되니까 1대 3입니다 라는 이런 b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B를 중심으로 따지게 되면 뭐 4대 3 외분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4대 3 외분합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축하고 관련이 있으면 연산을 좀 쉽게 해도 되는 거죠. 1대 3 이런 비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건 왜냐면 이제 y좌표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좀 4,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이라면 여기는 좌표 자체가 6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Q점의 y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좌표는 지금 4에서 3으로 1만큼씩 바뀌어갔죠. 그럼 3만큼 바뀌어가니까 어이구 그럼 0이 되잖아요. 0, 마이너스 6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빼기가 더하게 되는 거 정답은 뭐 6입니다 해서 4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B점 좌표가 X축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들을 뭐 충분히 잘 이용한 거죠. 일단은 뭐 큰 흐름틀에서 넓이 자체도 밑변 길이 자체를 이게 X축의 길이로 좀 만나는 점 사이 길이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넓이 자체가 좀 쉽게 구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넓이 부분도 이제 9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빨리 판단해서 이게 뭐 축에 의해서 만나는 거니까 B 자체가 축에 의해서 나눠지는 B 자체가 뭐 1대 3이다. 이런 부분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연산 부분들이 좀 적게 돼 있어서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메모해가면서 학습 잘 해가면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식이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주면 뭐 판별식을 하나라 이런 얘기죠.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배의 A-3 부호를 좀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해서 약간 좀 k 위주로 해서 식을 좀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k제곱 플러스 2ak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식을 보면 k 값에 관계없이 또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 또 절대부등식 모양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판별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4분의 D를 해주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 0보다 이번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a제곱은 좀 소거가 되고 그러면은 뭐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어이구 왜 3이 됐죠? 12인데 이거 계산 미스를 이렇게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까지 막바지 왔는데 12 됐죠? 마이너스 12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부등호를 좀 바꿨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답은 뭐 5번 형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건데 일단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봤을 때 맨 처음에 지금 2차 방정식이 이제 실근을 갖습니다라고 해서 판별식 됐죠? 이렇게 나온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눈형돼 있으면 항등식인데 지금은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또 항상 성립하는 뭐 2차 또 부등식을 좀 이렇게 좀 떠올려서 그죠? 이렇게 떠올려서 판별식을 또 다시 한번 이용해가는 그런 풀이 되겠습니까? 절차 자체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형태의 풀이니까요. 뭐 절차 자체를 좀 이제 잘 살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됐죠? 출제 빈도 높은 그런 문제이니까 학습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화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1사분면 위에서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직선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 직선이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문제를 보게 되면 x 절편 자체는 y에다 0 대입해 주니까 3이 되겠고 y 절편이 또 2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쭉 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두 점을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1사분면이면 요 사이에서 좀 만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직선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m 공통의 y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해서 m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에다가 y 값이 마이너스 2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n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기울기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직선을 좀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x 값이 4 변할 때 y 값이 2 변하는 거니까 2분의 1 처리되면 되겠고 이때는 이렇게 긋게 되면은 x 값이 1 변할 때 y 값이 4 변하니까 기울기 4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즉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요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n값의 범위니까 부등호가 바뀌면서 역수돼야 되니까 4분의 1에 2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막 범위를 구했는데 이때 이제 또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곱하기 해주면 곱하기 해주면 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직선 맨 처음에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그려가는 이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다음 직선을 해석하게 할 때 이렇게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시해서 항상 지나는 점, 그 다음에 기울기 n분의 1 이런 형태 되죠? 해석에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자칫 잘못해서 그러니까 교점 자체를 열심히 구했는데 그것이 뭐 1사분면이니까 x0보다 크고 y좌표도 0보다 크다. 뭐 이런 풀이도 가능한데 그럼 너무 복잡한 풀이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좀 설명한 이런 부분들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좌표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x좌표, y좌표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 a, 마이너스에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가 좀 달라져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직선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반지름도 뭐 a의 절대값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가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1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5분의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a 대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a 절대값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이 두 개다라는 이야기는 두 번을 좀 열심히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a-12 이런 부분들을 5에 풀어갈 수도 있고 a-12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두 번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12 처리되게 되면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거나 6a는 12 이렇게 처리되면 a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두 개를 좀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두 개의 값이 열심히 구했는데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 아니 그럼 뭐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런 형태의 넓이인데 반지름들이 지금 그러면 3하고 2 이렇게 나왔으니까 파이에다가 9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답 넓이 합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 합은 13파이에서 5번입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직선 자체가 뭐 기울기가 얼마였던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느슨하게 좀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에도 접하고 뭐 이런 형태의 원을 좀 그려가야 되는데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반지름입니다라고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은 좀 도형적인 위치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설명 꼼꼼하게 잘 듣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1과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C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길이 AC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하면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근데 BC의 중점이 옳고 이등변 삼각형의 중점 이렇게 되면 이제 x축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을 긋게 되면 뭐 직각인데 직각 표시까지 지금 다 되었군요. 상수계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 좌표 자체를 뭐 a, 0 이런 거 좀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뭐 쉽게 좀 처리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직선 기울기가 2가 됐으니까 이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a 플러스 1 값이 2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1이 되겠고요. 그럼 좌표 자체가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k는 이퀄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k 값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니까 정답 4번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부분에서 도형 나와가지고 좀 살짝 긴장을 했는데 사실 뭐 주어진 정보들을 보니까 뭐 이등변 삼각형이겠고 중점이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거 나와 내리는 수선을 내린 수선의 발 좌표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을 이용하게 되면 즉 수직이다라는 부분들이 두 직선 기울기의 수직은 이제 기울기고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이런 간단한 이론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설명제가 이해됐죠? 주어진 특징 정확하게 살펴가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 잘 읽으면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세 점을 곡지점 말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B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가요? 길이를 좀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하게 되면 x 차이니까 2제곱 그 다음에 y는 5일이니까 4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루트 16에 루트 20 이렇게 쳐야 되죠. 그러니까 2루트 5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BC 길이 이렇게 물어봤나요? 그럼 이제 BC 길이도 이렇게 열심히 좀 구하게 되게 되면 5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또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루트 50 이렇게 처리되겠죠? 50이면 5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C의 길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C의 길이 이렇게 구하게 되면 5 이렇게 2 마이너스 되니까 7제곱에다가 5, 6이니까 1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루트 50 되는 거니까 똑같아지는데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BC 길이, CA 길이가 같은 거 BC, CA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면서 여기 루트 50 표시해 주겠고 그다음에 C를 뭐 두 번 표시하나요?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AB 길이가 루트 20 이렇게 처리가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루트 12 2루트 5니까 루트 5 이렇게 돼서 수선의 발 긋게 되면 피타고라스 오면 되겠고 루트 45 이런 형태로 해서 변길이도 좀 다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뭐 기억은 좀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삼각형 넓이 물어봤는데 2분의 1에 2루트 5 처리해 주겠고 높이가 루트 45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루트 5에다가 여기가 5, 9, 45, 3루트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은 15가 되겠군요.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C가 90인,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돼. 그냥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좀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냈으면 뭐 결국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AB의 중점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5, 6에다가 3, 마이너스 1,3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 리을 이렇게 3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변기를 쭉 구해서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풀이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무슨 삼각형인지 알아보거나 이런 기본적인 과정부터 해서부터 쭉 풀이 진행해가는 이런 일련의 좀 흐름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의 점 A, B에서 접선 그 다음에 새로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위의 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9 이렇게 처리되겠고 a, b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입니다를 만족시키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직선 자체가 새로운 원하고 이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6,0하고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쭉 이렇게 구해서 6a-9 절대값 한 부분들이 반지름보다 좀 작습니다라고 해서 이 관계식을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6a-9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되겠고 약분하면 2a- 점의 절대값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겠죠. 3 공통 이렇게 딱 처리해서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으니까 이제 좀 연산을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a-3 부분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2a 부분들은 3을 이항시키니까 2, 4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 약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답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접선 공식들 기억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문자가 돼 있어가지고 오유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풀이가 좀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항상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오는 것만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수분해가 되죠. x에 x-a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면 되겠고 다음에는 1, 1에다가 이거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범위 자체는 0a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되면 되겠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2a-1, 2a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범위에서 인수분해해서 범위를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에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 가느냐 조사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억은 a 값이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은 0이요, a 제곱은 1이요 해서 범위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a-1 이 부분들은 1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건가요? 1 이렇게 처리되겠고 2a 플러스 1은 1 집어넣으니까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범위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 2가 이제 답이 돼가는 거니까 정수에는 한 개다 맞는 이론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풀이 이렇게 처리해 가야 되는데 0은 0이요 이건 계속 나오겠는데요. 근데 a제곱은 0과 2분의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0보다는 당연히 큰 숫자인데 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a제곱 자체가 그럼 4분의 1보다는 좀 작은 이런 계통이다 이렇게 좀 살짝 메모해 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2a-1은 2분의 1이라면 이게 뭐가 되죠? 2분의 1이라면 0이 되는데 그보다 좀 작은 숫자다 이런 얘기인가요? 2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라면 1이 되겠고 2분의 1이라면 2가 되어가는 거니까 2보다는 좀 작은 숫자 이렇게 좀 표시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정수는 몇 개냐 이렇게 1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0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수는 두 개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거 대단한 건 아닌데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0하고 a제곱 되어 있는데 a제곱은 1보다는 당연히 작은 그런 숫자가 되어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때 그 다음에 2a- 이것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건데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0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1 되는 건데 그거보다 좀 작은 거니까 이게 2a-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1 집어넣게 되면 3이 되는 거니까 3보다 좀 작은 숫자죠. 3보다 작은 숫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1, 2 이렇게 해서 이거 색칠을 뭐 아무데나 막 하네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구멍 뽕 뚫어서 처리가 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정수에는 두 개입니까? 할 때 1하고 이 두 개가 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두 개입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1하고 루트 2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0은 그대로 표시해 주겠고 a제곱이 그러면은 a제곱이 어떻게 1과 루트 2 사이니까 1과 2 사이가 되겠네요. 1보다는 크고 a제곱일 때 2보다는 좀 작은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a-1은 1 집어넣었을 때 1이 되게 하는 거겠고 그죠? 그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2 루트 2 빼기 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큰 숫자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와, 근데 루트 2라는 숫자를 좀 애매하게 주는데요. 그러면 2 루트 2 빼기 1이라는 이 숫자가 뭐 도대체 2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 해야 되나요? 근데 2보다는 좀 작은 숫자죠. 너무 이 양식 해주면 3하고 2 루트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좀 표시가 되겠고 쭉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는 2 루트 2 플러스 1 이런 모양이니까 요게 3이 안 되는 거니까 4보다는 작은 숫자죠. 4보다는 좀 작은 숫자들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3보다는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곳에 숫자가 2, 3 이렇게 두 개가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수의 개수가 3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기억 띄고 이렇게 표시해 가는 건데 아와 인수분해에서 범위들을 전부 다 표시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에서 이제 그려가야 되는 건데 A 값에 따라서 주어진 부분들의 대소 관계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 사이에는 이제 정수계수가 좀 바뀌어갑니다. 막 이런 문제 형태인데 만약에 뭐 범위 하나 주어지고 풀이를 진행하라 이렇게 되면 뭐 그건 좀 대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평상시에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해져야만 시험 장소에서 좀 당황하지 않을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학습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부등식의 해를 구해가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뭐 두 숫자에서 좀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적을 때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을 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형태로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풀어가는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들이 제가 좀 직선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기울기들이 음수로 풀린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 식을 써가게 되면 기울기가 하나는 양이고 여기는 뭐 음으로 풀려가니까 평행 그 다음에 기울기 2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 좌표가 이제 2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되겠고 이때 y 값을 구하게 되면 2를 대입해주면 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10보다 작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 사실 뭐 가운데 부분에서 그러면 이건 뭐 항상 성립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좌표를 좀 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이제 양인 부분으로 풀려갈 때 이제 하나를 처리해주면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이게 뭐 10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이런 얘기. 그럼 이게 소거되면서 x 값은 5 해서 이 좌표 하나를 5입니다라고 좀 빨리 구해갈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요 간격이 3 되게 되면 그 다음도 이제 간격이 3 돼서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대칭 구조 원래 이 식 자체가 뭐 0에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좌표를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이게 좀 가운데 부분에 해가 모두 성립하는 게 아니라 크다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해가 없는 거군요. 크다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답은 x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이렇게 처리해서 x값은 5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절대값 가진 부분들 뭐 이렇게 수식으로 계속 이제 정리해가지고 풀이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좀 다른 문제에 응용하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살짝 이제 그래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렸거든요. 이때 이제 기울기 형태로서 쭉 기울기 0, 기울기 2 이렇게 그래프를 좀 연결해서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연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온 식들을 이제 이렇게 좀 대략적인 그래프로 좀 살펴가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금방 실력을 또 팍팍 키워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이고 화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 1,2에서 원의 근원 두 접점을 B씨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그었을 때 접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 좌표 형태로 해서 그래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입니다. 이런 걸 좀 만족하겠고 여기서 또 접선 그은 거니까 AX 플러스 BY는 1입니다. 이런 식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1,1을 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2B는 1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좀 연립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2B-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B제곱에 5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값인 데 0하고 0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5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0하고 5분의 4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는 좀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B값이 0이 되면 A값은 1 이렇게 처리되겠고 5분의 4가 되면 5분의 8 빼기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좌표 두 개를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원을 좀 이렇게 그려놓게 되게 되면 반지름이 이런 곳에서 1,2에서 이렇게 좀 구해가는 거니까 사실 여기 1,0은 원래 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도형 특징상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4를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인데 어쨌든 좌표가 좀 물어보는 거라서 좌표 위주로 해서 식을 세워가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1,에서 원근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위에서 도형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좀 x는 1을 이렇게 자동으로 답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그냥 우리가 또 정상적으로 구해가는 걸 해야 되겠죠. 이때는 뭐 기울기가 m이니까 그 다음에 1,2에서 그었으니까 x-1 더하기 2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놓고 직선의 방식을 구해가는 형태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mx-y 플러스 2-m은 이꼴 제로 되겠고요. 중심좌표가 0,0이니까 또 거리를 구하면 되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이니까 m-2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1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항시켜서 제곱 들어가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 이게 좀 소거가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4m은 3 이렇게 처리해서 n값이 4분의 3 n값이 이제 하나가밖에 안 나온 것은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금 자동으로 우리가 도형적인 특징에서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3을 이곳에서 대입해주면 y는 4분의 3에 x-1 더하기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직선의 방정식을 좀 그럴싸하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4y는 3의 x-1 2에다가 그럼 8 이렇게 처리된 거겠죠? 그러니까 3x-4y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5 이렇게 지금 그럼 플러스 5가 되는 건가요? 플러스 5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두 개의 좀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삼각형의 둘레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아까 도형적인 특징에서 이렇게 좀 살펴볼 때 이렇게 그거에 대했을 때 좌표들이 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4 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1,2에다가 여기가 이제 1,0 되어 있으니까 요 거리가 2가 되면 이쪽 거리도 당연히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 더하기 해주고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분의 8의 제곱에다가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4 공통에 5분의 4 공통 튀어나가게 되면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5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 더하기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적으로 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원 밖에서 또 원의 접선 그은 길이가 한쪽 길이가 이렇게 2가 나오면 자동으로 또 2가 되는 이런 뭐 특징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주어진 도형의 어떤 특징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 밖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 길이는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살짝 이용한 거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연산하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바간 뭐 좌표입니까? 그 다음에 뭐 직선입니까? 이에 따라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런 부분이 살짝 변화가 있었죠. 좌표로 놓고 풀이를 시작하기도 하고 직선의 방식 만들어 놓고 풀이 시작하기도 하고 이런 주어진 질문에 따라서 효율적인 풀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 항목들 문제 속에 좀 있었으니까 이번 학습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화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